아침 6시, 장우섭은 또 눈을 떴다. 몸은 일찍 깨어나는데 정작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70이 넘은 몸이 그렇다. 은퇴하고 나니 시간만 남았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발 아래 놓인 슬리퍼를 찾아 더듬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 두는데도 아침마다 찾기가 힘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감각은 무뎌지기만 했다. 화장실로 향하는 길, 거울 앞에 멈춰선다. 마주한 호섭의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는 점점 넓어졌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만 갔다. 늙었구나. 낡은 파자마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려는데 문득 아래를 내려다봤다.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축 처진 모습이 안쓰러웠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소변을 누기 위한 도구로만 남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복도를 지나며 닫힌 방문을 바라봤다. 그곳은 영자의 방. 한때 부부의 온기로 가득했던 침실이 이제는 2개로 나뉘었다.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당신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요라는 핑계였다. 호섭도 너무 덥게 자니까 같이 자기 힘들어라며 동조했다. 서로가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여보,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윤영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밥은 함께 먹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다. 아침엔 같은 식탁에 앉고 낮에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밤이 되면 서로 다른 문을 닫았다. 식탁에 마주 앉은 2사람.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이어졌다. 영자는 가끔 날씨 이야기를 꺼냈지만 호섭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대화의 실마리는 그렇게 쉽게 끊어졌다. 요즘 허리는 어때요? 영자가 물었다. 괜찮아. 걱정 마. 병원에 한번. 필요 없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옛날엔 말다툼이라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기운도 없었다. 주말이면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 손주 녀석은 이제 15, 호기심 많은 나이였다. 지난 주말, 손주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할아버지, 요즘 아침에 안 서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호섭은 밥을 목에 걸릴 뻔했다. 영자는 얼른 손주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인터넷에서 봤어요. 나이 들면 아침에 발기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거, 할아버지 나이면 당연히 안 서겠죠? 호섭은 대답하지 못했다. 손주의 무심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졌다. 예전엔 당연했던 일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된 현실이 서글펐다. 할아버지, 그 나이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손주의 말은 화살처럼 호섭의 자존심을 꿰뚫었다. 아들은 손주를 데리고 나갔지만 그 말은 며칠째 호섭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묶고 중얼거렸다. 그래, 다 끝난 거지. 뒤척이는 밤이 길었다. 옆방에서는 영자의 가벼운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그 소리를 들으며 팔을 뻗어 안아주곤 했었다. 지금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남처럼 지냈다. 침대는 넓었고 차가웠다. 이불을 끌어당겨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몸에 온기만큼 마음도 차갑게 식어버린 듯했다. 나는 끝났다. 스스로에게 되뇌는 말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70이란 나이, 아직 살 날은 많이 남았는데 정작 삶의 의미는 찾기 힘들었다. 은퇴한 직장, 각방 쓰는 아내, 그리고 이제는 남자로서의 기능마저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호섭의 아침은 똑같았다. 거울 앞에서 고개 숙인 자신을 마주하며 또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갈 것을 알았다. 그렇게 호섭의 무너진 자신감과 함께하는 쓸쓸한 나날이 이어졌다. 늘 그렇듯 수요일 오후 3시, 장호섭은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다. 시간 때우기 좋은 곳이었다. 바둑이든 화투든 뭐라도 하다 보면 저녁이 되었다. 그러면 또 하루가 지나는 거였다. 호섭아, 너 요새 왜 그렇게 축 처져? 김종필이 말을 걸었다. 75세의 종필은 동네에서 제일 씩씩한 노인이었다. 늘 빨간 모자에 운동복 차림, 걸음걸이도 젊은이 못지않게 당찼다.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호섭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남자로서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종필이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야, 나는 아직도 해. 뭘? 뭘이라니. 그거 말이야. 아직도 세워. 아침마다. 호섭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너 나보다 3살이나 더 먹었잖아. 종필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소변만 참으면 바로 서. 아침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좀 참아봐. 신기하게도 그게 방광이랑 연결되어 있나 봐. 방광이 꽉 차면 그쪽도 꽉 차더라고. 호섭은 무한한 웃음을 지었다. 그게 말이 돼? 진짜야. 의학적으로도 그런 거 있대. 내가 찾아봤어. 아침 발기가 안 되면 건강 이상 신호라잖아.
종필의 말에 경로당 구석에 있던 박 씨가 끼어들었다. 그 말 맞아.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그 말했었어. 호섭은 갑자기 대화가 부담스러워졌다.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소변 참으면 되는 거야? 종필이 자리에서 일어나 호섭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것만이 아니야.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우리 집에 갈까? 종필의 집은 경로당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다. 거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가 눈에 들어왔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 같지 않았다. 자네 아내는 아직 출장 중이야? 교회 수련회 간다고. 이번 주는 안 온대. 그래서 더 좋아. 내 비법 실험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지. 종필이 부엌으로 가더니 붉은색 음료가 담긴 유리병을 가져왔다. 이게 뭐야? 비트랑 석류 꿀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셔. 그리고 저녁에는 이거. 종필이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아르기닌. 건강식품 코너에서 파는 거야. 혈관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대. 이거 먹고 자기 전에 골반만 흔들어도 반응이 온다니까. 호섭은 반신반의했다. 종필이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다. 뭐 하는 거야? 동영상 보여줄게. 골반 운동하는 법. 화면에는 중년 남성이 나와 간단한 골반 운동을 설명했다.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이었다. 이거 하루에 한 번만 해. 1분만 하면 돼. 그리고 침실에 향기 있는 거 피워봐. 아내 좋아할 거야. 호섭은 처음에는 웃고 넘겼다. 그래도 종필의 비법을 귀담아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서 종필의 말이 맴돌았다. 너 아직 세운다는 게 뭔지 잊은 거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5해 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약국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됐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아르기닌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니 영자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호섭은 종필에게 받은 비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소변 참기, 비트 석류 꿀물, 골반 운동, 향기 피우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았다.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날 밤, 호섭은 오랜만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시작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침대 위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다음 날 아침, 장호섭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시계는 5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몸이 자동으로 깨운 게 아니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 때문이었다. 아이고, 화장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문득 종필의 말이 떠올랐다. 소변만 참으면 바로 서. 호섭은 잠시 망설였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충동이 강했지만 참아보기로 했다. 그저 터무니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좀만 더 참아보자.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다. 방광의 압박감이 점점 심해졌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였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6시. 이제 정말 한계였다. 더는 못 참겠다. 호섭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 몇 년 사이 처음으로 아침에 절박한 느낌을 받았다. 화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거울 앞에 서서 파자마 바지를 내리려는데 문득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이 평소와 달랐다. 이게 뭐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늘 축 처져 있던 그곳이 꼿꼿하게 서 있었다. 지난 수년간 아침에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이럴 수가. 깜짝 놀라 거울을 다시 바라봤다. 착각이 아니었다. 분명히 서 있었다. 종필의 말이 맞았던 것이다. 소변을 참으니 방광이 꽉 차고 그 압박감이 혈류를 자극했던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수십 년 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시절 아침마다 느끼던 그 생명력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짚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단순히 생리적인 현상에 불과할지 몰라도 호섭에게는 큰 의미였다.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 아직 산 거였어. 소변을 보고 나온 호섭은 침실로 돌아왔다. 영자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더 확실해져야 했다. 아침 식사 시간. 영자는 평소와 같이 밥상을 차렸다. 하지만 호섭의 눈빛은 달랐다. 오늘은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영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호섭은 미소로 답했다. 그냥 기분 좋은 날이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좋은 꿈을 꿨나 봐. 밥을 먹으며 호섭은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종필이 알려준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확인해 봐야 했다. 하루 종일 호섭은 묘한 자신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이 기분이 좋았다.
마치 자신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저녁에 종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필아, 내 말이 맞았어. 그렇지, 내가 뭘 했어. 효과 있다니까. 근데 이게 매일 되는 거야? 노력해야지. 내가 알려준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봐. 비트랑 석류 꿀물, 골반 운동, 그리고 중요한 건 자신감이야.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도 시도해보고 싶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호섭은 다음날 아침을 기대하며 중얼거렸다. 내일도 부탁해. 아침의 변화에 용기를 얻은 장호섭은 본격적으로 종필의 비법을 따라해보기로 했다.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비트 어디 있지? 채소 코너를 서성이던 호섭은 진한 붉은색의 비트를 몇 개 골랐다. 옆에는 석류도 있었다. 그 옆으로 꿀까지. 종필이 말한 재료들을 모두 장바구니에 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섭은 약국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과 밖을 몇 번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아르기닌 있나요? 약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곧 선반에서 작은 병을 꺼내 건넸다. 혈관 건강에 좋은 건데 어디 불편하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호섭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목적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냥 건강 챙기려고요. 약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었다. 한 달분이면 될까요?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약국 옆 잡화점에서 호섭은 잠시 망설이다 향초 코너로 향했다. 종필이 말한 라벤더와 진저 향이 필요했다. 그 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거 어떻게 피우는 건가요? 점원이 친절하게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호섭은 라벤더 향초와 진저 오일, 그리고 작은 디퓨저까지 구입했다. 집에 돌아온 호섭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영자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뭐 그렇게 사왔어요? 좀 건강에 좋은 거. 호섭은 재빨리 재료들을 정리했다. 비트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작게 잘랐다. 석류는 알맹이를 발라냈다. 모두 믹서기에 넣고 꿀을 한 숟가락 더했다. 믹서기 소리에 영자가 부엌을 들여다봤다. 갑자기 무슨 요리예요? 그냥 주스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영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호섭의 갑작스러운 하지만 나쁘지 않은 변화에 그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붉은색 주스가 완성됐다. 호섭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났다. 그래도 마실만했다. 한 컵을 다 비우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했다. 저녁 식사 후 호섭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종필이 알려준 골반 운동을 시작했다.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요령이 생겼다. 종필이 말한 대로 단 1분만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도 호섭은 2분까지 해봤다. 무언가 달라지는 기분이었다. 운동을 마친 후 호섭은 구입한 향초와 디퓨저를 꺼냈다. 라벤더 향초에 불을 붙이고 진저 오일 몇 방울을 디퓨저에 떨어뜨렸다. 곧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괜찮은데 편안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에 신경 쓰는 기분이 좋았다. 베개도 새로 정돈하고 침대 시트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호섭은 작은 베개를 하나 더 꺼냈다. 종필의 조언대로 엉덩이 밑에 살짝 받쳐두면 좋다고 했다.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기로 했다. 침실이 조금 달라졌다. 향기도 있고 침대도 정돈되어 있고 베개의 위치도 조정되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호섭에겐 큰 의미였다. 5해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침실에 관심을 가진 것이었다. 취침 시간이 되자 호섭은 아르기닌 한 알을 물과 함께 삼켰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 다른 향기,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영자였다. 들어와도 돼요? 호섭은 깜짝 놀랐다. 영자가 그의 방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럼. 영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요즘 왜 방이 이렇게 좋아요? 응, 그냥 좀 관리해봤어.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좋네요. 향기도 좋고. 호섭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영자의 방문이 반가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영자는 수건 몇 개를 넘겨주고 나갔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호섭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호섭은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그냥 자더라도 같이 자고 싶다. 며칠이 지났다. 장호섭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종필의 비법이 효과가 있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격일 정도로 아침에 반응이 있었다. 소변을 참고 비트와 석류 꿀물을 마시고 골반 운동을 하니 몸에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호섭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산책도 나가고 신문도 읽고 가끔은 요리도 해봤다. 영자도 그 변화를 느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 영자가 물었다. 그냥 뭔가 다르게 살아보려고. 호섭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다. 다시 영자와 가까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5해 동안 각자의 방에서 지내온 터라 갑자기 변화를 주자니 어색했다. 저녁 식사 후 호섭과 영자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시작되려는 찰나 호섭이 입을 열었다. 저기, 네, 오늘은 같이 잘까? 말이 나오자마자 호섭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랐다. 영자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갑자기 왜요? 그냥 생각해보니 우리가 같이 잔지 오래됐더라고. 영자는 잠시 침묵했다. 호섭은 거절당할까봐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러나 영자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래요. 좋아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호섭에게는 큰 승리였다. 침실을 어디로 할지 결정해야 했다. 내 방으로 올래요. 아니면 당신 방으로 갈까? 호섭이 물었다. 당신 방이 요즘 더 좋아졌으니까 거기로 할까요? 영자의 대답에 호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라벤더와 진저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고 침대도 새로 정돈해 두었다. 10시가 되자 두 사람은 호섭의 방으로 향했다. 영자는 자신의 방에서 잠옷을 가져왔다. 호섭은 화장실에서 아르기닌을 먹고 골반 운동도 살짝 해보았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침실로 돌아왔을 때 호섭은 자신의 기대가 너무 이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자는 이미 침대 한쪽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오래전 함께 잠들기 전 책을 읽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호섭은 조용히 침대 반대편에 누웠다. 침대가 넓어 둘 사이에는 꽤 간격이 있었다. 둘 다 긴장한 듯 말이 없었다. 향기가 좋네요.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라벤더야. 잠이 잘 온대. 침묵이 다시 이어졌다.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이 그저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호섭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던 탓이었다. 그럼 불 끌까요? 영자가 책을 덮으며 물었다. 응, 그래. 침대 옆 스탠드 불이 꺼지고 방은 어둠에 잠겼다. 호섭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호섭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영자의 손을 찾아 살짝 잡았다. 영자는 놀라는 듯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조금 꽉 쥐었다. 이렇게만 있어도 좋네. 영자의 말에 호섭은 안도했다.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성관계가 없어도 그저 손을 잡고 함께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영자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더니 곧 가벼운 코골이가 들렸다. 호섭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얼마나 그리웠던 소리였는지 모른다. 잠들기 전 영자의 손을 꼭 잡은 채 호섭도 눈을 감았다. 아침이 밝았다. 호섭이 눈을 떴을 때 영자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호섭은 조금 실망했지만 어젯밤은 분명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었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는 없어도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침대에서 내려와 거울 앞에 선 호섭은 자신의 모습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눈빛이 달랐다. 활기가 돌았다.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첫걸음이야. 같이 잔 첫날 이후 장호섭과 윤영자는 가끔씩 함께 침대에 누웠다. 아직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손을 잡고 잠드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사이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대화도 늘었다. 식사 시간에 날씨 이야기만 하던 때와는 달라졌다. 어느 날 아침 호섭은 달력을 보다가 중요한 날을 발견했다. 다음 주는 영자의 생일이었다. 예전에는 꼭 챙겼는데 최근 몇 년은 그냥 생일 축하해라는 말 한마디로 끝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엔 뭔가 다르게 해볼까? 호섭은 고민했다. 외식도 좋지만 더 특별한 것을 원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장소가 있었다. 그들이 신혼여행 때 갔던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40년 전 추억이 깃든 그곳. 호섭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그 마을이 아직 존재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봤다. 숙소까지 예약했다. 하룻밤만 머물 예정이었다.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생일 당일 호섭은 아침부터 들뜬 모습이었다. 영자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영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안한 원피스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이거 왜? 오늘 어디 좀 데려가려고 준비해 줄래? 영자는 놀란 듯 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받는 선물이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호섭이 빌린 차를 타고 출발했다. 영자는 계속 물었다. 어디 가는 거예요? 말해줘요. 비밀이야.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3시간가량 운전한 끝에 호섭은 익숙한 해안도로에 접어들었다. 영자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 길이 낯설지 않다는 듯이. 혹시 호섭은 미소만 지었다. 마침내 작은 바닷가 마을이 보였다. 4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그 정취는 남아있었다. 여기 우리 신혼여행 왔던 곳 아니에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생일 축하해. 영자야. 두 사람은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다 내음이 그대로였다. 40년 전 두 사람이 걸었던 그 모래사장은 이제 조금 더 개발되어 있었지만 추억만은 그대로였다. 그때는 저기 작은 여관에 묵었었는데 호섭이 가리킨 곳은 이제 없었다. 대신 현대적인 펜션들이 들어서 있었다. 이제 기억 안 날 줄 알았는데. 영자가 중얼거렸다. 호섭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정식으로 데이트하는 것처럼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다. 오후 두 사람은 해변가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다. 호섭은 주인에게 부탁해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다. 영자는 수줍은 듯 머리를 매만지며 말했다. 아이 참, 찍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뭐 어때? 기념으로 하나 남겨야지. 사진이 찍히는 순간 영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찻집 주인이 사진을 건네자 영자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땐 내가 예뻤지. 호섭은 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금도 예뻐. 그리고 다시 당신을 갖고 싶어. 영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호섭의 눈빛은 진지했다. 요 몇 주간 그의 변화를 지켜봐 온 영자는 그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님을 알았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 달라졌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서로 멀어졌던 이야기까지.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호섭이 예약한 작은 펜션으로 향했다. 방은 아늑했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다. 호섭은 비밀리에 준비해온 라벤더 오일을 피웠다. 익숙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이 향기, 당신 방에서 맡던 거네요. 영자가 웃으며 말했다. 호섭도 웃었다. 저녁은 펜션 근처 작은 식당에서 했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해산물 요리였다. 와인 한 잔도 함께 했다. 오랜만에 데이트 같았다. 당신을 다시 이렇게 보고 싶었어. 호섭이 말했다. 영자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미소가 번졌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를 거닐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갑자기 영자가 걸음을 멈추고 호섭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행복한 생일이네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 영자가 덧붙였다. 오늘 같이 자요. 그 말은 단순히 함께 누워 잠을 자자는 의미가 아니었다. 호섭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가슴이 뛰었다. 영자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졌다. 펜션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 창밖으로는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호섭은 몰래 아르기닌을 먹고 영자가 샤워하는 동안 살짝 골반 운동도 해봤다. 오늘은 특별한 밤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40년 전 신혼여행 때처럼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영자의 손이 먼저 호섭의 손을 찾았다. 당신이 변하니까 나도 변하고 싶어졌어요. 호섭은 영자를 부드럽게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추억의 장소에서 잊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바닷가 펜션에서의 하룻밤 이후 장호섭과 윤영자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이제 한 방에서 잤다. 5해 만에 각방 생활을 끝낸 것이다. 호섭의 방이 이제는 두 사람의 방이 되었다. 영자는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호섭의 방으로 옮겼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하는 시간에 두 사람 다 만족했다. 그저 옆에 누워 손을 잡고 자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호섭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신혼여행 추억의 장소에서는 영자의 따뜻한 마음에 이끌려 관계를 가질 수 있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이제 그런 순간이 다시 올지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호섭은 더 열심히 자신의 루틴을 지켰다. 매일 아침 소변을 참고 비트와 석류 꿀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는 골반 운동을 했다.
아르기닌도 꾸준히 섭취했다. 어느 저녁 호섭과 영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요즘 두 사람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끝나고 호섭이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려는데 영자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호섭은 잠시 생각했다. 대답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 우리 관계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호섭은 종필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시도해본 모든 것들을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사적인 비밀 같았다. 그냥 깨달음이 있었달까.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 같아서.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호섭의 변화를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활기도 있고 웃는 모습도 많아지고. 호섭은 영자의 손을 잡았다. 거실 조명 아래 영자의 얼굴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웠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온기는 여전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호섭의 방으로 향했다. 영자가 먼저 샤워를 하러 갔고 호섭은 그 사이 늘 하던 대로 골반 운동을 하고 아르기닌을 먹었다. 라벤더와 진저 향도 디퓨저에 채웠다. 영자가 샤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다. 호섭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영자는 방 안을 둘러봤다. 호섭이 매일 챙기던 비트 주스, 약병들, 향초, 그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호섭이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영자는 침대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왜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영자가 물었다. 무슨 말이야? 방도 따뜻하고 당신도 따뜻해졌어요.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호섭은 자리에 앉았다. 영자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았다. 비밀이 있죠? 호섭은 놀랐다. 영자가 알고 있었던 걸까? 비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는 거, 이 향기, 주스, 다 어디서 배운 거죠? 호섭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내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게 종필이한테 들은 건데.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호섭도 깨달았다. 괜찮아요. 비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영자가 호섭의 귀에 귓속말을 했다. 효과가 있나요? 호섭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영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장난스럽고 도전적이면서도 따뜻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눈빛. 지금 해볼까? 호섭이 조심스럽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영자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호섭은 천천히 영자에게 다가갔다.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불을 끄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날 밤 호섭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것도 완전히. 실패도 없었다. 종필의 비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심리적인 자신감이 찾아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호섭이 다시 남자로서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영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호섭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녀는 말없이 웃고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오랜 부부였지만 다시 한번 서로를 발견한 느낌이었다. 당신, 진짜로 다시 남자네. 영자의 말에 호섭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영자는 알지 못할 것이다. 호섭은 영자를 더 꼭 안았다. 밤이 깊어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들었다. 호섭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돌아왔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다음 날 아침, 호섭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습관처럼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어깨도 펴졌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영자와 호섭은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편안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서로의 눈빛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다. 밤의 기억,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요? 영자가 물었다. 당신이 결정해. 호섭이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그리고 저녁 먹고 일찍 자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두 달이 지났다. 장호섭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낙심과 무기력으로 가득했던 일상이 이제는 활기와 기대로 넘쳤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설렘이 있었다. 호섭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었다.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눈을 떠서 소변을 참았다. 생리적 현상을 이용한 단순한 방법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방광이 꽉 차면 그곳도 반응했다. 처음에는 종필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신했다. 부엌에서는 매일 아침 비트와 석류를 갈아서 꿀물을 만들었다.
심지어 영자도 이제는 같이 마셨다. 건강에 좋다며 호섭을 도와 함께 준비했다. 오늘 비트가 신선하네요. 영자가 말했다.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면 호섭은 방에서 골반을 튼다. 엉덩이를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순한 운동이었지만 꾸준히 하니 효과가 있었다. 처음에는 1분만 했는데 이제는 3분까지 늘렸다. 영자가 들어올까 부끄러워하던 마음도 이제는 사라졌다. 오히려 함께 웃으며 운동하기도 했다. 침실에는 여전히 라벤더와 진저의 향이 가득했다. 그 향기는 이제 두 사람의 상징과도 같았다. 친구들이 놀러오면 늘 물었다. 이 향기 뭐예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호섭과 영자는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다. 둘만의 비밀이었다. 침대에 들기 전에는 아르기닌을 먹고 잠들기 전에는 손을 잡았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호섭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영자와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종필이 만나러 가요? 어느 날 아침 영자가 물었다. 종필은 호섭에게 비법을 알려준 고마운 친구였다. 호섭은 조금 당황했다. 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호섭은 얼굴이 붉어졌다. 영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영자가 고마웠다. 다음 주 경로당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 종필은 영자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영자씨, 오랜만이네. 호섭이가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구만.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종필씨. 덕분에 우리 남편이 다시 살아났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웃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즐거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섭과 영자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길만 바라보고 걸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걸었다. 때로는 어깨를 맞대기도 했다.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전화했을 때 당신 목소리 듣고 놀랐대요. 영자가 말했다. 왜? 활기차게 들린다고, 건강해 보인다고. 호섭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이제 그는 건강했다. 몸도 마음도. 매일 밤 호섭과 영자는 함께 누웠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종종 그들은 부부의 정을 나눴다. 젊은 시절처럼 격정적이진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그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큰 의미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 호섭은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소변을 참았다. 그리고 여전히 반응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호섭은 미소를 지었다. 72세입니다. 저는 다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섭니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됐다. 중요한 건 몸의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 영자가 부엌에서 호섭을 불렀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호섭은 가볍게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테이블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영자는 호섭을 보며 웃었다. 잘 잤어요? 응, 너무 잘 잤어. 호섭은 영자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루틴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슨 말이에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매일 조금씩 표현하면 사랑은 계속돼. 영자는 미소를 지었다. 호섭의 말이 맞았다. 그들의 관계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호섭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날의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제 더 이상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침대를 정리하는 손, 아내를 쳐다보는 눈. 매일의 루틴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루틴은 무기력함이 아닌 활력과 기대로 가득 찼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영자가 말했다. 호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사랑도. 72세. 호섭은 다시 한번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세우는 남자로서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